두통 때문에 병원에 다녀온 사람이 그날 밤 숨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두통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 CT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진통제 처방만 받은 채 귀가했죠. 그런데 몇 시간 후 그녀는 잠든 상태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었다가 터져버리는 뇌동맥류 파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작은 시한폭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명의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이 두통이라는 증상을 방치하다가 뇌졸중,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병원을 다녀온 직후에 쓰러졌다는 점입니다. 진단은 정상, 하지만 몸속에선 이미 뇌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통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고 잠 못 자면 머리 아프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혹은 이미 터진 후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두통이 겉보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도 또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구토나 현기증이 동반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위장 문제나 피로로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병원에서도 일반적인 두통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진통제만 처방받고 집에 돌아간 뒤 그날 밤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다음날 아침 영영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두통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몰랐던 두통의 정체. 두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우리의 방심을 부릅니다. 실제로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혹은 이미 터진 후에도 환자는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도 또렷하게 합니다. 심지어 밥도 먹고 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두통이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뇌가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벼락두통입니다. 말 그대로 벼락처럼 갑자기 평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하게 찾아오는 두통입니다. 환자들은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다,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벼락두통은 단순한 긴장성 두통과 다릅니다. 어느 순간 정확하게 기억날 정도로 특정 시점에 발생하며 몇 분 내로 최고 강도의 통증에 도달합니다. 이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뇌 CT 또는 뇌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벼락두통처럼 극적인 증상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평범한 두통도 사실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 변화에 따라 심해지는 두통이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땐 괜찮다가 누우면 심해지거나 반대로 일어설 때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두통. 이는 뇌척수액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는 두개내압 저하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이 경우 두통은 매우 심하지만 진통제는 거의 효과가 없고 머리를 낮추면 통증이 줄어드는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뇌가 떠있는 액체의 양이 부족해 뇌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두통인데 이 역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두통이 바로 새벽 두통입니다. 보통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은 오후나 저녁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부종 혹은 만성적인 출혈과 같이 뇌압이 서서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밤사이 누운 자세에서 머리로 혈류가 몰리며 압력이 증가하고 새벽 시간에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따라서 자다가 두통 때문에 깬다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구토가 동반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뇌종양의 경우 두통 외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다가 종양이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할 신호는 기침하거나 힘을 줄 때 생기는 두통입니다. 이는 뇌압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성관계 후 갑작스러운 기침 후 두통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뇌혈관 이상이나 뇌내 질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부에서 부풀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풀어 있는 무언가가 바로 뇌동맥류일 수 있고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두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이전과 양상이 다르거나 통증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신체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모두 CT를 찍을 필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두통, 새벽이나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 누우면 더 아프고 앉거나 서면 줄어드는 두통, 기침, 배변, 운동 등 힘을 줄 때 발생하는 두통, 구토, 시야 흐림, 어눌한 말투, 팔다리에 힘 빠짐 등 동반 증상. 이러한 두통은 단순히 진통제로 넘겨선 절대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와 생존율을 높이는 즉각 대응법.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몇 분이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두통이 단순 통증인지 아니면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적어도 그 몇 분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적인 두통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비패스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기억법이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각 글자에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이 담겨 있습니다. 밸런스, 갑자기 중심을 못 잡는다. 비틀거리며 걷거나 넘어질 뻔한다면 뇌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 어지럼증과 다른 점은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아이즈,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인다.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초점이 안 맞고 시야가 한쪽으로 좁아지거나 깜빡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시신경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 공급에 이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페이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대칭이다. 입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눈이 한쪽만 감기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안면마비 증상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옆에 있다면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암즈, 팔이나 다리, 특히 한쪽에 힘이 빠진다.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 손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손은 천천히 떨어진다면 운동신경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단지 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단추를 채우는 동작이나 글씨 쓰기조차 어색해지는 현상도 포함됩니다.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고 혀가 꼬인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말이 흐릿하거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이상 신호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본인 이름이 뭐예요? 같은 단순 질문에 즉답을 못하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타임, 골든타임은 단 몇 시간뿐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가 시작되어야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CT 검사, 대기시간, 판단까지 최소 한두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가능하면 증상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이 목표입니다. 이 6가지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몇 분이 뇌세포 수백만 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높여 눕히세요. 뇌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평평하게 눕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머리를 침대에서 약 30도 각도로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뇌압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침대나 베개로 머리를 높이고 목이 꺾이지 않게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물 한 모금, 사탕 하나도 금지입니다. 응급실에서 시술이 필요할 경우 위 내용물이 있으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두통이 의심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금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토할 경우 기도 확보를 우선하세요. 구토 후 의식이 흐려졌을 경우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열어주는 자세를 취하고 호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수건이나 베개로 머리 고정을 해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이런 행동이 단순한 응급처치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도 단순 피로로 생각하거나 좀 자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저리다며 손을 주무르고 말이 어눌해졌는데도 잠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넘긴 뒤 다음날 아침엔 뇌의 절반이 손상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뇌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듣지 않을 뿐입니다. BEFAST, 이 6글자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응급처치법과 위험 신호를 스크린샷해서 저장해 두세요.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실천 루틴과 식단, 생활습관. 두통이 뇌의 경고라면 그 신호가 아예 울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원인을 먼저 알고 나서 그에 맞는 식단과 생활 패턴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의 공통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약해지거나 또는 딱딱하게 굳어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가 달라붙으면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결국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전혀 증상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180을 넘는데도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수칙은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고혈압 전 단계라면 반드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면 무조건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니까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약으로 혈압을 안정시킨 뒤 식단과 운동으로 개선되면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떨어뜨려 뇌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지속적으로 입힙니다. 특히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밤새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를 유도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두통과 편두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며 렘수면 장애가 반복될 경우 뇌내 염증 지표 수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만성적으로 쌓일 경우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면서 뇌혈류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머리가 아픈 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넘길 수 없는 과학적 연결고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식단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효과적인 식품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뇌세포의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관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식품입니다. 고등어를 먹을 땐 무, 마늘, 레몬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는 소화효소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비린 맛을 줄이면서 동시에 비타민 C 보충원으로 작용하죠. 다음으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소판 응집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거려서 뇌에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생으로 먹을 땐 자르기 전에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되고 양파즙으로 먹을 경우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특히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토마토보다 가열한 토마토 요리나 토마토 주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은 최대 3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뇌혈관뿐 아니라 심혈관,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은 하루 한 줌 정도로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통곡물, 녹색 채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함께 챙기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 시에는 단당류 대신 현미,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여 혈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통을 피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혈압을 낮추고 흡연을 끊고 수면을 지키고 식단을 바꾸고 수분을 늘리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 바꿔도 뇌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뇌는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반대로 조용히 지키고만 있어도 평생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아주 사소한 한 걸음, 한 선택에서 갈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통이 반복되어도 그냥 참고 넘깁니다. 병원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설마 나한테 큰 병이 있겠냐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은 그런 사람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그리고 한순간에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혼자 걷던 사람이 휠체어에 앉게 되고 밝게 웃던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며 가장이었고 부모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워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충격은 본인보다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크게 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뇌 안에 시한폭탄 하나씩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전 5분 하루 한 컵의 물, 아침 혈압 체크, 한 끼 식단의 변화, 커피 줄이기, 흡연 거리두기. 이 작은 변화들이 뇌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전달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도 오늘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통은 병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단지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터지는 뇌혈관의 위험 속에서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이제 그 한 걸음을 누군가에게도 건네주세요. 뇌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